자유롭게 먹었달까 거기서는 좀 공식적으로 대사관에 있는 내 숙소에서 자유롭게 먹었지만 거기서는 숨기면서 몰래 먹었다 그럴까? 이렇게 상황이 그래서 달라진 거죠. 그게. 그럼 선생님 오늘 네. 여기에서 그 선생님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대사관 생활을 몇 년 정도 하시다가 네, 예. 제가 만 2년을 했습니다. 만 2년 하다가 탈북하신 거예요? 예. 선생님 그러면 그 2년 동안 한 번이라도 북한으로 들어갔던 경험은 있으세요? 북한 외교관은 도중에 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적에게 지시가 있기 전에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업무 태도가 불만스러운 거죠. 그게. 태도가 불만스러워. 예,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또 들어갔다 오게 되면 자기 돈 내고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그게 누가 들어가겠어요? 뭐 북한에 지금 2년에 한 번씩 대사회의를 진행하지요. 뭐 대사회의 한다고 뭐 대사들한테 유인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예. 그 대사회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에서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요새 김정은이가 들어서면서 북한 내부에서 또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그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서서히 선생님이 예. 탈북해야 되겠다. 북한이라는 나라에 쇠사슬을 끊고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걸음을 옮기셨나요? 뭐 계기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좀 천천히라도 그 계기를 듣고 싶어요. 처음에 가서 무슨 뭐 정책에 반해다 그런 생각을 못 했고요. 처음에 가서 있었던 게 국제사회를 알다시피 뭐 아프리카는 뭐 컵불 장사, 쿠바에 나가 있는 분들은 뭐 아마나 담배 장사 하면서 모든 대사관마다 장애인들이 국비밀리에 자금 조달을 위한 개인 자금 조달을 위한 뉴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면 베트남은 무관세 차거든요. 무관세 차 장사를 합니다. 왜 뭐 외교관들이 400달러 주고선 만 굶어도 그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정잣돈을 2, 3천 달러를 어렵죠. 도대체 3년인데 3년 동안 2, 3천 달러 만들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진행하는 겁니다. 불법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자기한테 배송된 차를 무관세로 들으면 반값이니까 그걸 파는 주재하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거를. 그럼 북한에서 들여올 차량이 있나요? 그게 들인 게 아니고 이게 베트남 법에 따른 거니까 외교관리법에 따라서 무관세니까 우리가 여기서 북한 대사에서 인터넷으로 쳐가지고 스위스나 미국이나 아무 나라에서 외제차들을 들여오는 겁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네. 가면 이제 쇼핑을 해서 들여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게 개인이 들어오려면 이게 관세가 붙지만 우리는 외교관증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무관세로 그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1인당 한 대씩 다 있는 뭐 소기관 한 명, 와이프 한 명 이렇게 외교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씩 다 배상이 됐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대사관 안에는 또 그와 별도로 북한 내에서 차를 녹대밖에 같이 있으면은 차 대수량이 있어요. 그 간거 북한에 돈 전략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꽁땅 우리 차가 뜨는 거예요. 가져와도 대사관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게 좀 적당히 자기 것만 하면 좋겠는데 대사랑 이제 참사랑 뭐 이런 분들이 좀 되게 오래 있고 이제 노련하니까 그 나라 외무성에다가 일반 유권 소유자들을 외교관으로 등록해서 거기다 그러니까 사라지면 선생님이 이제 베트남을 식당 회원으라고 한 1년 일하러 오셨어요. 네. 그 선생님은 모르니까 그 요건을 대사부인 김국가에다 바칩니다. 네. 바쳐야 되는 거니까 그 바친 게 이제 둔갑을 해가지고 이 본인은 모르게 내가 외교관이 돼버리는 거네요. 외교관 여건으로. 보조 등식으로 네. 그게 그 나라 외무성 우리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무관세 수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차를 사는 거예요. 네. 차를 하고 그 요건만 가져가면 되니까 그럼 그분은 모르고 자기 이름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모르고 그 요건을 찾아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이 한 명이 아니고 많은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주로 어떤 차를 사가지고 오나요? 이제 차를 사야지 돈이 되지 않습니까? 벤주, 뭐 BMW 이런 거 사야지 돈이 되거든요. 왜 베트남도 좀 성장하는 나라기 때문에 뭐 자국의 차보다는 뭐 저 부쩍부쩍하는 다른 나라 그 명품 브랜드 차를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두 배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들여다가 베트남 국민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뭐가 우린 초기 비용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시키면 차를 사려면 뭐 2만이든 3만 달러든 초기 비용을 인터넷 쇼핑 돈을 내야 하는데 우리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돈을 베트남 브로커가 내주는 거예요. 네. 그럼 브로커가 그거 내고 차를 이제 판매까지 하니까 거기서 퍼센티지로 때려가지고 이걸 우리한테 돈을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먹지는 못하고 주는데 그 차가 지금 선배님들이 너무나도 팔아먹어서 베트남 전국에 지금 50대 이상이 돌아다니거든요. 베트남,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 대사관
남바라를 탄 차들이 50대 이상이 지금 베트남 전국을 굽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많다. 50대, 근데 말 50대 이상입니다. 거기에 내 차도 있어요. 네, 내 차도 하나 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좀 있는 거예요, 대사하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서진 말이죠. 말씀드린 그 해외 식당 작업원처럼 나한테도 속인 거예요. 네. 나도 처음에 대통령에 나왔는데 그 차가 있었는지를 몰랐을 거 아닙니까, 저도. 네. 그래서 국가가 교수가 차 녹대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냥 보다가 정경 14년도에 베트남에서 그런 행위들이 많으면서 공안에서 법을 제정했어요. 본인이 와서, 외교관 본인이 와서 차 이거 번호로 가져가라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외교관 쪽은 내가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사가 이걸 팔아먹으려면 내 외교관 쪽을 가져가서 공안에다 주고 좀 보여주고 차 번호를 판대기를 준데 그걸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네. 외교관 차 번호. 근데 내가 뭐 이거 그저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실직고 한 거예요, 나한테. 이런 상황이 있고, 이제 앞으로 너 돈 얼마 주겠다. 근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엄청 많이 떼먹는 거야, 돈을 지금 내 돈을. 네,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억울하더라고. 한 몇백 불 정도 됐습니까? 몇 천이지 지금. 몇천 불이네. 몇백이면 그 정도로 신경 이렇게. 그죠? 눈이 막 돌아간다. 몇 천이니까 눈이 확 뒤집히죠. 북한에서는 한 200달러면 1년을 사는데 네. 쌀만 사도. 그러니까 눈이 확 뒤집히니까 이면 분노가 이게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대사를 만났어요. 네. 대사를 만나서 대사동지도 자식과 부모가 있고 와이프가 있잖아요. 근데 나도 와이프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나도 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차에서 좀 떼먹지 마시고 내 차 돈은 좀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또 한마디 찝어야 되니까 대사가 지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차들을 팔아먹었습니까? 그랬지. 맞는 말이 하셨네. 근데 대사는 완전 기분 나쁜지 거기서 야 내가 이거 이 차 팔을 모든 것들은 재정적으로 내가 이게 지금 명세서를 작성했고 이게 대상한 돈으로 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돈 다 씌웠어. 근데 그건 누구 믿겠어요? 그 돈을 그 소리를 누가. 네,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대사 혼자인 게 아니고 대사 참사 1등 소관이 소위가 쫙서 움직인 거예요. 지금 무전수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눠 먹자 했겠지. 소위서 한 못해도 만땅 안 되니까 지금. 근데 제가 돈이 엄청 많이 돼요. 그게 실제로 여기서도 벤주 같은 거 살려면 뭐 매독이 드는 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그 차를 해가지고 다음 날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너희들이 지금 똘똘 뭉친데 나도 좀 똘똘 뭉쳐야 돼. 이걸 좀 하나 어디가 돼? 그래서 안재 대표를 찾아갔어요, 내가. 안재 대표한테 나 좀 이런 사정이 있고 좀 불쌍하게 보였죠, 내가. 네. 도와주세요 했더니 안재 대표가 됐어. 너기면 네 차 나도 내가 도와주겠으니까 이제부터 벼락끝 술로 가라 하더라고, 아야. 네. 그래서 다음날 출근을 안 했지. 네, 벼랑 끝 전술 출근 안 하는 출근 안 했지, 아침에. 그러니까 소기관에 출근 안 했는데 그게 지금 출근 안 하는 대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차 문제가 이제 여론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무역 참사부도 있고 북한 식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기관이 출근 안 해서 맥이냐 차 때문에 하는데 대사랑 삼사랑 이때까지 차에 먹은 그런 모든 그 리스트들이 이제 순간에 노출되는 거죠.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서 찾아와서 뭐 돈 주더라고 그다음에. 네. 근데 그다음에 난 그게 이렇게 끝난 건 줄 알았는 거예요. 안 끝나셔요? 복수심이 대단하시더라고. 그러면 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는 게 뭐나, 너는 해외 나가서 자유주의가 많다. 뭐, 1인 1제로 움직이는데 혼자서 움직이고, 뭐, 이러면서 막 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욕구서 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난. 네. 행복하게 지금 탁 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집에 가야 되니까, 뭐, 지금, 뭐, 진짜 말해서 기념품도 사고 하면서 계속 내 방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고태고태 싼 거로 해서. 행복한 회사 생활을 상상을 하고 있었지. 돌아갈 날만 기다리면서 지금. 근데 지금 뒤에서 뭐 어떤 음모론이 붙여질지 몰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직감적으로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무적인 일을 봐야 되겠는데 부차적인 일에 동원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북한에서 반응 문제로 초단된 자들의 CDR 대선 전용 자료를 뭐 까서 뭐 그걸 소각시키는 일을 시킨다든지 뭐 별로 따뜻하게 대해준다든지 뭐 이 계획. 그래서 그 내 우회 착소 기간을 한 3일을 숨기긴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베트남들은 또 굉장히 도수도 높아요. 찹쌀술 내서 한 병 먹으면 가요 맛이야. 그걸 아침은 아니고 점심 저녁으로 먹인 거예요. 소미식당 이런 데 가서.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한잔 먹고 좀 딱딱딱해서 정신이 좀 바로 오르지 못했을 때 그러더라고. 야, 네가 뭐 무슨 뭐 죄를 지은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래서 무슨 집 죄인지 몰라서 묻는데 내가 지금. 근데 네가 청년 결백을 하다는 거를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나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개인적으로 지가 나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내가 너 도와주게 되면 우리도 같이 쫓긴다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난
내 제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목을 알죠. 그 적어도 어떤 감각인지 나도 제목이 알아야지 나도 궁금하고 뭐 변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잡아 죽이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했지요. 생각해서 야 내가 이제 북한에 꼭 들어가서 국가안전보에서 가서 뭐 해명은 될 수도 있다. 내가 이게 청명감을 이야기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외교관으로서 외교관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북한에 들어간다면. 그렇죠. 빨간줄 딱 찌면 일단 네 말이 맞든 안 맞든 네가 하여튼 얼든 굳은지 간에 외국인 못 나가는 거예요. 나는. 또 그런 계기가 하나 개인적인 계기가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나가서 장성택이가 이렇게 채용되지 않았어요. 네네네. 2010년대. 근데 제 삼촌이 북한의 이중노동용인데요. 네. 금성중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시겠지만 중사로청 청년부 소속 아니에요. 금성중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채용이나 장성택이나 이 세부 사람들이 몽땅 다 청년부 소속으로 여기 같이 일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 죽으신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장성택이는 북한노동당 청년부 담당이 됐고, 그다음에 채용이가 그때 중사청 위원장이 됐고, 삼촌이 청년부 소속 말하자면 유인인 학교가 금성중학교 총장이 됐고, 교장 겸 총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위서 얼마나 친했겠어요. 고도털 만장 가서 술 먹고 이랬다니까. 근데 거기다 또 내가 해외 나오기 전에 삼촌이 딱 돌아가자마자 장성택이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돌아갔으니까 좀 주세요 하고 장례식에 와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장성택이 할 때 국방위 부위원장 하면서 오지 못하고 북한 속이 익혀서 왔는데 그것도 내가 쓴 거거든요. 그게 또.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이게 당장 잡아가겠다 그러진 않았는데 하여튼 불안한 거예요. 무섭고. 그죠? 그때 당시에 내가 또 있을 때가 지금 스위스 쪽에서 지금 그 옛날에 명성 그저 간부 쪽 가장으로 된 김용 무슨 분이다. 그분을 스위스에서 대사로 잡아갔거든요. 벌써. 쿠바에서 참사 잡아가고. 우린 안장에서도 해외에서도 해외 쪽으로 북한 리토방이 또 있어요. 우리 외교관들끼리. 어떻게 개별적으로 톡합니까? 퇴가하는 게 아니고 북한 당국에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 정세도 우리끼리 이렇게 알아보는 게 있지만 공식적상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루트로. 그럼 우리도 외부에서 또 비공식 루트로 우리가 알거든요. 누구 잡혀갔다, 누구 잡혀갔다. 그러니까 이 당호성 게 그때 당시 그래서 북한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도 누구도 일을 못한 거예요. 대사부터 시작해서. 왜 장성택이 한 번 만나보지고 고쳐가지 않는 사람이 지금 북한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국방부들 중에. 다 일 못하니까 김정은이가 그때 지시를 내렸어요. 자기 취해서 성실히 일하라. 그래서 또 믿고 또 일했어요. 근데 또 국가안전보에서 검열주가 2명씩 모든 대상마다 내려온 거예요. 또. 그거 자수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보고. 자수할 게 뭐 있어요? 또 누구 말하나 제대로 자수하면 또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수하는 흉면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일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북한 대사관 그 업무실에서 베트남 TV를 봐야 되겠는데 심지에까지 와서 베트남 TV를 틀어놓고 뭐 봤다 뭐 이렇게 어서 보안 이런 제목은 아니고 결함들 그리고 저 스스로 대충 이었죠. 그다음에 무섭지. 그러면 또 우리 대사도 중국에 한번 불려갔댔고요. 그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충족이 되면서 내가 이거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심리적으로 뭔가 이게 육감이라고 하죠. 그렇지. 불안하지. 근데 뭐 국정원도 처음에 오니까 뭐 너로 지방군 놀라서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왔는데 난 그치 하여튼 뭐 어쨌든 생명을 내대고 온 거 아니야. 하여튼 뭐 이렇게 정상적인 투로 오더라도 나도 이거 취직을 피해서 오는 길인데 오자마자 하는 생각이 그냥 좀 섭섭은 하더라고. 진짜 내가 너로 지방군 놀라서 지금 하나도 일 없는 거 내가 지금 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일만은 무섭지 않은데 만일이 무서운 거지. 만일 안 무서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북한 대사관한테 이제 감시가 심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북한의 사택도 북한 내부에 CCTV가 있습니다. 지켜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전력질 시스템은 못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입문 쪽에 이렇게 북한 CCTV가 있고 바깥에는 또 베트남 CCTV가 또 있는 거예요. 경찰 CCTV.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 무서운 게 국가안전보에서 관리하는 북한 내부 CCTV가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뉴스 딱 퇴근하게 되면 먼저 고리에 쭉 나가서 옥수수파는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좀 빌리는 거예요. 네, 전화기 좀 놓고 한테 좀 주세요 하고 먼저 전화를 했어요. 북한 한국 대사관에다가 북한 말씨 저 탈북민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알면 이게 도청되니까 저를 좀 망명시키는 거 좀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지금 6시 지났으니까 다 퇴근하고 업무 시간 끝나왔으니까 내일 다시 전화가 오세요. 뭐 이래요. 근데 난 지금 이게 진짜 목숨을 걸고 멀리 6시 나와서 전화한 건데 그런 대답을 탁 들으니까 이건 한국 대사관 더 못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루트를 마련을 했죠. 그래서 사이공으로 빠져가지고 라오스를 거쳐서 프랑스로 넘어간다. 이렇게 찢어놓고 그러면 한 그때 $1,000 정도가 들더라고요.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제 택시 타고 이제 쭉 내려가면 비행기 타고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잡아갈까봐. 그래서 그 의자가 CCTV를 이렇게 싹 돌았어요. 이게 뒤쪽으로. 뒤쪽으로. 도니까 빠져나와서 택시 타고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택시 기사한테 이야기해서 $1,000를 주고 갈라길다가 만화로 생각해서 그 기사의 전화를 잡아가지고 한테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전화를 걸어서, 기당은 뭐, 이게 외교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 얼마나 정보가 빠른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새벽 1시, 2시인데, 그럴 때가.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죠. 근데 또 문제거리가, 내가 잠깐만 한국에 안 가겠다 그러니까. 한국에 안 가겠다고. 부모들 다치니까 나 거기 절대 못 간다. 나 프랑스로 보내달라. 그분들은 또 뭐 한국에 계속 가자고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있다가 거기서 그분들이 말을 듣고, 근데 내가 이게 한 달이 걸린 거예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하다 나니까. 그러니까 난 타임을 놓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는 지금 날 행방불명 포착하고 날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네.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이 뭐 한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제.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생각은, 그러면 한국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차후 부모들 다치지 않게 다른 나라로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 이렇게 네, 어디에 오게 그렇죠. 된.